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회장입니다.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갑자기 감기 몸살 기운이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거의 뭐 중저음일 겁니다. 중저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좀 쉬다가 몸이 상태가 안 좋아서 누워 있었더니 몸이 약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운되는 것 같아요. 다운. 코로나인지 아니면 몸살인지 하여튼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물 좀 먹고 정신 좀 차리고 버텨내야죠. 지금 미국 그 시장을 보니까 완전 말 그대로 초토화됐네. 초토화됐어. 미국 뉴욕 시장이 또 한 번 휘청거렸습니다. 9월에 그 고용 보고서가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 상태다. 그런 점을 이제 확인해 주다 보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이다 합니다.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주가는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 CNBC에 보니까 이날 그 뉴욕 증권거래소 여기에서 다우 지수가 전장 대비해서 630.15포인트 내려가지고 29,296.79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은 104.86 하락을 해가지고 3,639.66 그리고 나스닥은 3.8% 나빠졌어요.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652.41이네요. 1650.41.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이달 그 발표된 미국 노동부의 9월 고용 보고서를 보니까 그 투심을 얼어붙게 만들었네. 투심을. 그 보고서에 따르니까요. 지난달 그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이 26만 3천 명으로 전월에 증가폭을 밑돌았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2021년 4월 이후 가장 적게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업률이 50년 내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답니다. 실업률은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9월 실업률은 3.5%로 전월이 3.7이니까 전월보다 하락을 했고요. 이제 고용 시장이 이제 탄탄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죠. 경기 침체 우려에도 이제 실업률이 이제 반세기 만에 이제 최저로 다시 내려오면서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한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이다. 그런 관측의 힘이 실렸어요.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보니까 기준금리 예측 프로그램이 있어. 패드워치라고. 여기서 이날 고용보고서가 발표한 연준의 11월 자이언트 스텝이 80%야. 전날에는 70%였는데 이제 80%를 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욕타임스는 그 노동시장의 강세 신호는 일반적으로 투자자한테는 좋은 소식인데 이날 발표된 데이터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경제를 더욱 그 둔화해서 주가를 압박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확고히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내셔널 연합증권의 책임자가 그래요. 채권 책임자가 연준은 공격적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다. 뭐 그렇게까지 언급을 합니다. 현재 보니까 그 호재가 악재로 변하는 전형적인 상황인데 이런 강력한 고용 보고서라는 호재가 시장을 덮쳤어요. 그 연준은 이제 더욱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내년에 이제 침체 위험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9월 보고서는 예상한 대로 나왔지만은 CNBC에서 누가 그러네요. 최고 투자 책임자는 사람이 시장은 실업률 하락이 연준의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이 수치에 매몰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초기 실업수당 건수가 낮은 수준이고 해고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이번 실업률 지표는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 국제금리는 뛰었고 연준의 금리 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 만기 국채금리 6bp 상승을 했어요. 4.3% 기록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6bp 3.89를 나타냈네요.
연준 인사의 그 매파 발언도 이어졌는데 뉴욕 그 연방준비제도 총재가 이날 연설에서 금리를 뭐 한 4.5% 금방까지 올려야 한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그 미국의 기준금리는 3.0에서 3.25인데 4.5%면 4.5% 이상 높죠. 그래서 윌리엄스 총재가 이제 금리를 얼마나 올리는지 그 데이터에 기반할 것이라고 하는데 2% 목표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종목별로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 급락이 눈에 띄었어요. AMD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를 우려해서 3분기 매출이 기존의 전망치를 크게 밑돌 수 있다고 하니까 13.87% 떡락했어요. 엔비디아 8%, 인텔은 5.3% 빠졌습니다. 그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그 신규 수출 통제도 조차도 그 반도체주에 하락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 미국 상무부가 이날 그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요. 이제는 그 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제유가 산유국들의 대규모 감산 여파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11월분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이 4.7% 올랐네요. 92.64달러. 러시아랑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주축인 그 산유국 연합체 오펙 플러스죠. 다음 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200만 배를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최대 폭 감산으로 감산량은 하루 세계 공급 물량의 2%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가지고 쇼킹했고 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6% 빠졌어. 6%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AMD 13.87 거의 떡락했어요. 떡락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도 8% 빠지고 인텔 5.37% 야 이게 25달러네 25달러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4.3% 빠지고요. 브로드컴 3.9%, 마이크론도 2.9%나 빠졌어요. 그리고 퀄컴이 3.4, TSMC 6.19. TSMC 많이 빠졌네요. 보니까 삼성은 또 이렇게 빠지지 않는데. 어플라이드 워티리얼즈 6.26%, 램 리서치 5.7. 하여튼 반도체 섹터 완전 떡나겠다. 참 우울합니다. 우울해. 하여튼 그 바이든 때문에 미치겠어. 바이든이 자꾸 그 대중국 견제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죽을 쓰고 있어요. 엉망이 되는 겁니다. 빨리 해결이 됐고 해결이 돼가지고 끝났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네. 보니까 안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듣기 편한 목소리가 아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잠시 휴식에 취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